간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아, 여기 땅이 질어가지고 건너갈 수나 있을라나 모르겠네. 여러분들하고 톱질 해가지고 누인 요 자두나무 순도 잘 나오고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아유, 이거 질어가지고 여러분들 텃밭에서 자두나무를 심든 복숭아나무를 심든 텃밭에다가 나무를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수원에서 농사를 질 때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가수원에서 농사를 질 때는 10평에 한 포의 거름을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텃밭에서 농사를 지면은 그 텃밭은 면적이 작잖아. 그러면은 막 3,000평, 4,000평에다가 농사를 지면은 그 거름값 때문에 거름의 양이 줄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텃밭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면적이 작잖아. 근데 그 면적에 비해서 몇 포 안 되거든,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름값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텃밭 농사 지시는 분들은 대부분에 보면은 그 텃밭에 거름량이 많아. 따지고 보면은 땅의 양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두나무를 심든 서양 자두나무를 심든 복숭아나무를 심든 뭐를 심으면은 나무가 땅 속에 양분이 많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너무 잘 크는 거야. 근데 텃밭에 농사를 짓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나무를 심다 보면은 또 밀식을 하게 돼. 땅은 너무 좋아. 그러면 또 웃자라면은 자꾸 간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또 강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세 조절을 못해. 그러면 막 나무만 웃자라고 나중에 자두도 못 따고 복숭아도 못 따고, 그러니까 과일 농사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댓글에 이제 서양 자두나무를 심었는데 2.5m씩 심어가지고 좀 좁게 심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텃밭 농사를 짓다 보면은 서양 자두든 일반 자두든 텃밭 농사는 뭐냐면은 많은 양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끼리 먹고 빨리 과일의 맛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은 양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텃밭 농사는 아기자기하게 텃밭에서 과일을 따가지고 그 과일을 본인이 농사를 져가지고 따먹는 그 맛이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는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밑에서 부초가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땅이 좋다는 얘기야. 땅이 좋은데 이런 땅이 좋은 나무에서 자두를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일단은 밑에다 아무것도 주시지 말아야 돼. 거름도 주시지 말아야 되고 비료도 주시지 말아야 돼. 언제까지? 자두가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돼요. 나무는 빨리 키우고 싶고 자두도 빨리 달고 싶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봄에 놈들도 주고 그러니까 나무에다 자꾸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땅에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웃자라는 데다가 거기다가 자꾸 거름 비료를 주면은 나무만 웃자라고 과일은 못 단단 말이죠. 그래놓고 대부분 텃밭 농사의 대부분이 좁게 심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두를 빨리 따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두가 열릴 때까지 밑에다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자, 밑에서 이제 부초가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초를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내비두고 8월달 가가지고 여름전지를 하셔야 돼. 8월달 가가지고 여름전지를 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부초가 이렇게 막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 고객분께서 의뢰하신 거는 뭐냐면은 1년생 나무를 심었는데 1년생 나무에서 부초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초가 나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초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부초를 가위를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8월 달에 잘랐을지언정 이 부초에서 다시 또 2차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초를 정리를 할 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훑어요. 그러면은 부초가 안 나와. 내년에 주지로 쓸 부초만 남고 나머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8월 달에 햇빛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초를 정리를 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게 부초야. 부초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름 전지를 하잖아요. 그럼 여름 전지를 하면은 나무가 이제 수세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수세가 떨어지면은 겨울에는 전지를 하면 안 돼요. 겨울에는 전지를 하지 말고 무전전 상태로 해가지고 수세를 계속 다운 시켜가지고 안정화 시키면은 자두가 열리거든요. 그렇게 계속 나무를 다운 시키고 수세를 안정화 시켜가지고 자두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다음에 자두가 열려가지고 수세가 안정되면은 그때서부터 밑에다가 거름이나 비료를 주셔가지고 2m 50을 띄웠다고 하면은 그 공간에 맞게끔 수세 관리를 하면서 나무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좁게 심어놨잖아. 나무를 최대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름 전지를 해가지고 키우고자 하는 주지의 개수만 키우는 거고, 그리고 여름에 전지를 했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수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정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 겨울에 가가지고 무전장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럼 나무가 수세가 더 안정이 돼. 그러면은 2년차 3년차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자두가 빨리 수세가 안정이 돼 가지고 자두가 빨리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2m 50 띄웠을지라도 수세 안정이 돼 가지고 공간 유지를 하면서 자두도 빨리 딸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방법을 쓰시면 돼. 좁게 심어 놓고 땅도 좋은 데다가 봄 되면은 비료 거름하고 겨울에 또 전지하고 그러면 나무가 웃자라 가지고 공간을 유지를 못 하는 거야. 계속 웃자라면 또 잘라야 되잖아. 그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은 자두도 못 따고 나무만 키우다가 양만 치고 텃밭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두를 따먹어야 되는 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애만 먹고.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 가시죠? 자두든 서양 자두든 복숭아든 다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자두를 빨리 수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름 전정을 해서 수세를 안정시키고 겨울 전정을 하지 말고 무전정으로 가가지고 나무를 더 수세를 안정시키고 거름 비료를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나무를 키워가지고 빨리 수세를 안정시키면은 자두를 빨리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두를 빨리 달아서 수세가 더 안정돼서 너무 수세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밑에다가 거름이나 비료를 그 수세에 맞게 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네 설명하기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텃밭 농사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항상 땅에 걸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좁게 심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강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육기 때 전정을 하시면 수세가 안정될 것이고, 겨울에 무전정하면 더 안정될 것이고, 거름 비료를 안 주면은 더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자두가 빨리 열릴 거예요. 자두를 열리면은 더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나무의 상태를 봐가면서 자두가 열려가지고 수세가 너무 떨어지면은 그때 비료 거름을 살짝 줘가지고 수세를 업시키면 되는 거고, 자두를 달았음에도 나무가 도장이 웬만큼 되고 그러면은 계속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수세가 안정이 돼가지고 얘가 좀 힘이 없는 것 같다, 그 상태까지를 나무를 끌고 가셔야지 공간 유지를 하시면서 텃밭에서 농사를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만할게요. 감사합니다.